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상자 위상과 적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위상 들어가기 전에 적 집합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거죠. 여기 A 곱하기 B라는 집합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여기에 있는 원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있는 원소는 A, B 형태로 생겼죠. 여기에 있는 원소, 여기에 있는 원소 해서 순서상으로 나타낸 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적집합을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2개짜리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3개짜리, 4개짜리 뭐 가부번개까지는 그냥 순서상으로 나타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제 비가산 집합에 대한 적을 생각해 주게 되면은 비가산 적을 생각해 주게 되면 그때는 원소 형태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좀 더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준 값이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자, 많이 좀 복잡하죠? 자, 근데 사실 이거나 저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된 거고요. 일단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집합 쪽 xi가 있는데 이 대문자 첨자 집합 i가 만약에 유한 집합, 2점 집합이라면 여기는 그 2개에 대해서 그냥 x1 곱하기 x2 자, 이런 걸 의미하는 걸 거고요. 자연수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쭉 해서 이제 가부번 적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비가산 집합이 된다면 그때는 차례대로 늘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i에 따라서 여기는 유한적, 가부번적 또는 비가산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집합 쪽 xi에 대해서 적집합을 이렇게 정의를 해줄 거예요. 자, 우리는 아직 위상 안 들어갔어요. 적집합만 해도 조금 복잡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일단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f라는 것들을 모아두는 건데 적집합의 원소는 f예요. f는 뭔가요? 함수죠. 함수들을 모아둔 거예요. 함수. 자,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정의역이 첨자 집합. 자, 첨자 집합이고, 그리고 x의 i, 여기에 있는 i들을 이미 i에 대해서 다 합집합을 해준 이러한 그 집합이 공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 사실 그 컴마가 아니라 서치 대시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이미 i에 대해서 f의 i는 xi에 들어가는 이러한 성질들을 만족하는 함수들의 집합. 자, 이 집합이 지금 적집합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하니까 간단한 형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를 들어보면 x의 1이라는 집합을 a, b 자 이렇게 두고요. 자, 그 다음에 x2 자 x2라는 집합을 여기는 c, d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c, d 자 그리고 여기서 x를 x1 합집합 x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x1 곱하기 x2라는 적집합을 생각을 해줄 텐데 거기에 원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인덱스 집합에서 합집합으로 보내주는 함수들의 집합이에요. 자, 여기서 인덱스 집합이 1, 2가 되겠죠. x의 1, x의 2 되죠. 자, 여기서는 이 인덱스 집합이 1, 2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함수를 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i에서 x로 보내지는데 여기는 1, 2가 되고요. 여기는 a, b, c, d 자, 그리고 또 여기는 i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했냐면요. 여기 i번째 인덱스는 i번째 집합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인덱스는 첫 번째 집합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1에 대한 함수값은 x의 1에 들어가야 되니까 a, b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2에 대한 그 함수값은 여기 x2, c, d 둘 중에 하나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은 갈 수 있는 게 a, 그리고 b. 자, 그럼 1이 a로 보내질 때 2가 보내질 수 있는 건 2는 c로 보내질 수도 있고 2는 d로 보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요. a, c로 있잖아요. 순서상으로 굳이 생각을 해주자면 여기는 a, c와 이제 대응이 되는 어떤 그러한 함수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a, d에 대응이 되는 그러한 함수. 여기는 b, c. 자, 그리고 여기는 b, d.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그 2개짜리 적에 대해서 x1과 x2의 그 원소는 어떻게 생겼나요? 순서쌍이죠. AC, AD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AC와 AD가 있고요. 자, 그리고 BC, BD 해서 BC, BD가 있겠죠. 되죠?
자, 우리가 그냥 2개짜리나 3개짜리 가부 번개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비가산일 때 조금 어려움을 느끼니까 이 개념을 일반화시킨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함수를 f라고 해보면 이 함수가 지금 이 순서쌍에 대응이 되는 값이겠죠. 자, 그래서 그냥 대략 이 f와 ac는 지금 거의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자, 얘가 순서쌍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의미까지는 아니고 지금 순서쌍과 대응이 되는 어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a라는 값은 뭐냐면 여기서 1에 대한 함수 값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f의 1. 자, 이 값은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집합에 들어가는 거고 그 첫 번째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f의 2. 자, f의 2를 생각해주면 f의 2는 여기서 그 c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성분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파이 i의 i, xi. 자, 여기는 지금 비가산 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소를 가지고 왔는데 자, 이 f라는 건 저쪽 정의에서 보는 것처럼 i에서 xi의 합집합으로 보내지는 함수예요. 함수인데 지금 i번째 그 f의 스몰 i의 함수값은 x의 i에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는 대략 그냥 그 순서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임의의 i에 대해서 f의 i. 자, 여기는 순서쌍이고, 자, 이 i에 대한 함수값 자체를 이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려움이 없겠죠. 자, 여기는 지금 xi에 들어가는 값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대략 이제 성분, i번째 성분.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되죠? 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뒤쪽의 논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집합이에요, 집합.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i에 대해서 지금 xi들을 프로덕트를 해준. 자, 이 그 적집합에서 원소를 가지고 가는데 저 원소는 함수다. 자, 함수이고 i에서 합집합으로 보내지는 함수. 그리고 i번째 그 값은 x의 i에 포함이 되는 값이다.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순서쌍, 그리고 i를 대입해주면 그거는 이제 성분, xi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성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순서쌍 형태로 표현을 해주기도 해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표현인데 이렇게 표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아까 A, B에서 원소를 가지고 오면 A 곱하기 B에서 원소를 가지고 오면 여기는 지금 A, B 이렇게 썼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순서쌍. 자, 순서쌍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기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나타내 줄 거냐면 여기는 A, I 하고 여기는 I in I. 자, 이렇게 표기를 해주기도 해요. 되나요? 자, 그럼 대충 소괄호가 있고 순서쌍 형태로 보이잖아요.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첫 번째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i번째, ai는 어디 있는 거겠어요? x의 i번째 들어가는 값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되죠? 자, 여기는 대충 이제 순서쌍이고 ai는 x의 i에 들어가는 그러한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뒤쪽에 전개를 할 때 f라는 값으로서 전개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순서쌍 형태로 전개를 하기도 하니까 이거는 그 딱 뭐 정해진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편리한 걸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이제 사형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형함수. 자, 사형함수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R2나 R3 또는 Rn 조금 더 일반적으로 임의의 적에 대해서도 사형함수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 곱하기 B에서 여기서 A로 가는 사형함수. 얘는 첫 번째니까 보통 파이 1이라고 적어주죠. 자, 여기 A, B라는 이런 순서쌍에서 지금 A, 여기는 그냥 A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집합이 있어요. 자, i번째 인덱스, xi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러한 적집합에서 x의 j번째로만. 되죠? 그럼 여기도 이제 대략 뭐 함수꼴이나 순서쌍 형태가 될 텐데 여기서는 함수를 사용했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f라는 함수를 가지고 오면 순서쌍으로 대략 생각해 줄 수가 있다고 했고요. 여기 xj에 들어가는 건 그 함수에서 j번째 함수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f의 j, 자, f의 j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우리 파이의 j라는 건 우리가 보통 사형함수를 파이로 나타내는데 자, j번째 성분으로의 사형함수 파이 j는
적집합에서 x의 j로 보내지는데 이 순서쌍에 대응하는 f, 자 f에 대해서 함수 값을 그 j번째 성분 되죠? f의 j로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사용함수가 되는 거고요. 사용함수의 정의를 내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자 위상 적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위상 공간들의 집합 쪽, 지금 xi의 퀄리티 i, 지금 위상 공간이 있죠? 자 여기도 i 인덱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데 이 대문자 i가 유한 집합이면 이제 유한계의 위상 공간이 있는 거고, 가부번이면 가부번계가 있는 거고, 비가상계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비가상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상자 위상과 적위상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뭐 크게 보면 여기는 기저로 정의를 하는 게 상자 위상이고요. 부분 기저로 정의를 해주는 게 적위상이에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면 정의 자체는 상자 위상이 조금 더 익숙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 2개짜리 버전을 생각을 해볼게요. x 퀄리티 x, 자 그리고 y 퀄리티 y. 자 2개의 우리 그 위상 공간에 대해서 적 공간을 정의를 했죠. 자 적 공간을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적에 대해서 위상을 정의를 해줄 때는 이쪽에 위상이 있고 이쪽에 위상이 있으니까 위상의 원소, 위상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적을 해준 그런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x 곱하기 y에 대한 그런 위상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는 게 자연스러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거기는 위상이 되지 않죠. 자 무슨 얘기냐면 x 곱하기 y상의 이거상의 위상을 정의를 해주고 싶은데, 자 이걸 정의를 해주고 싶은데 여기 위상이 있으니까 g 곱하기 h, 자 여기서 g는 지금 퀄리티 x에서 그리고 h는 퀄리티 y에서, 자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주고 싶은데 여기는 실제로 위상이 되지 않아요. 그 합집합이 이쪽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저의 성질은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기저로 가지는 위상을 우리가 적위상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각각의 위상이 있으니까 열린 집합 가지고 와서 이 곱들을 모아둔 이러한 것들을 기저로 가지는 위상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이게 뭐 무한 집합이 됐던 유한 집합이 됐던 어쨌든 각각의 위상에서 열린 집합들의 적들을 모아두자라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위상이 되면 좋겠지만 2개짜리도 안 되는데 여러 개가 되면 더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그 일반적으로 위상은 되지 않지만 기저의 성질은 만족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해준 퀄리피를 여기를 기저로 갖는 위상을 우리는 상자 위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죠? 상자 위상.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뭐 비슷해요. 여기는 지금 열린 집합 GI를 가지고 왔죠. GI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같은데 어떻게 정의를 해줄 거냐면 파이 i의 인버스 GI들을 생각을 해줄 거예요. 아까 파이 i 기억나시죠? 여기는 그 사형함수예요. 사형함수. 자 사형함수의 역상들을 모든 i에 대해서 다 모아둔 집합. 자 그 집합을 우리는 S라고 이름 붙여주고 여기를 부분 기저로 갖는 위상을 우리는 이제 적위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정의가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해주면 일단 2개짜리 버전에서 적위상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각각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 맞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 기저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부분 기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분 기저. 자 그럼 x 곱하기 y에서 x로 가는 걸 파이1, x 곱하기 y에서 y로 보내지는 걸 파이2라고 이름 붙여볼게요. 자 그럼 저기에 이제 적혀진 것처럼 이제 이름 굳이 붙여보자면 자 s라는 집합을, 자 여기는 지금 파이1에 대해서 인버스에 여기는 지금 x 곱하기 y에서 x로 보낸다라고 했죠. g라고 할게요. g. 그리고 파이2에 대해서 인버스에 여기는 h라고 할게요. h. 자 여기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나요? 얘는 지금 파이1은 x 곱하기 y에서 x로 보내지는 거라고 했고요. 자 g, 여기서 g를 가지고 왔는데 그럼 역상은 뭐가 되냐면 사실 y는 어떤 걸 가지고 와도 다 g 값으로 가겠죠. 여기서 x의 그 g만 가지고 온다면, 자 그래서 역상은 g 곱하기 y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의 값은 여기는 자 g 곱하기 y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계산 결과가 x 곱하기 h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 S라는 집합이 두 개의 적이상에 대해서 부분 기저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부분 기저의 정의는 뭐였었냐면 여기서 유한 교집합들을 모아둔 집합 쪽이 주어진 위상의 기저가 되는지를 보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한 교집합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유한 교집합. 자, 유한 교집합을 생각해서 여기를 컬리 B'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교집합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교집합이 없으면 공집합이 될 거고, 그리고 공집합 인덱스에 대한 교집합을 생각해 주면은 여기는 전체도 있을 거고요. 자, 전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여기 이런 거 두 개를 교집합해 주면은 자, 적에 대한 교집합은 첫 번째끼리 교집합, 두 번째끼리 교집합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G와 X를 교집합해 주면 G가 되고 여기는 H가 되니까 여기는 G 곱하기 H. 자, 이런 형태도 있겠죠. 자, 대략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이에요.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적위상의 기저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우리 적위상의 기저는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는 GH를 포함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적위상에 대해서 기저가 되는 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뭐 거기까지 가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뭐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GH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적위상의 기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S라는 값이 적위상에 대해서 부분 기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 두 개짜리 적위상이 이렇게 정의가 됐었고 여기서 부분 기저를 찾아봤더니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자, 일반적으로 그 인덱스 집합이 뭐가 됐던 간에 자, 여기를 부분 기저로 갖는 그런 위상을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하나씩 이름을 붙여준 게 상자 위상, 적위상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되죠? 자, 대략 그 상자 위상은 그 느낌이 오나요? 상자처럼 생겨서 상자 위상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상자 위상 R2 버전을 생각해 주게 되면요. 어쨌든 열린 집합 두 개를 적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열린 집합 두 개를 적을 해주면 여기랑 여기를 적을 해주면 대략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 경계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자처럼 생겼고요. 자, 그리고 이제 R3 버전을 생각을 해본다면 자, 여기서 뭐 대략 여기, 그리고 여기. 요 그리기가 조금 귀찮아 보이긴 하는데 자, 대략 이렇게 해서 자,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대략 이렇게 되고요.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뭐 대략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까지니까 뭐 대략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건 차라리 그 대수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기하학적으로 하는 것보다 대수적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겠네요. AB 곱하기 CD 곱하기 EF. 뭔지 알겠죠? 그냥 세 개, 그러니까 어떤 육면체 형태로 생긴 모양이 나오겠죠. 자, 뭐 4차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표현은 불가능하지만 대략 어떤 그 상자 모양을 가질 것이다. 뭐 그렇게 유출해 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상자 위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자, 밑에 적위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적위상. 자, 여기를 부분 기저로 가진다라고 했는데 부분 기저로 가진다라는 거는 여기서 유한 교집합들을 모아주면 이제 기저의 그 성질을 만족하게 될 거고요. 자, 그 기저의 그 형태에서 이미 합집합을 모아둔 그 위상에 대한 부분 기저가 되는 거잖아요. 저 부분 기저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역상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까 x 곱하기 y 버전에서 봤죠. 자, 그럼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gi번째, i번째 빼놓고 나머지 인덱스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값을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역상의 형태는 나머지는 다 전체가 나오고 i번째만 gi를 가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파이 i의 인버스의 gi. 자, 여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나머지는 다 i번째 빼고는 전부 다 전체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파이에 자, j가 i에 들어가는데 i번째 빼고 자, 나머지 인덱스에 대해서는 전체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i번째에서만 gi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대략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까 두 개짜리 버전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자, r 곱하기 뭐 g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일단 상자 형태는 아니잖아요. 여기 오픈 인터벌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렇게 쭉 길게 늘어뜨려진 그런 뭐 무한 어떤 폭을 가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자, 됐고요. 뭐 여기서 또 하나를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를 기저로 가지는 위상이라고 했는데, 자, 부분 기저는 사실 아무거나 줘도 부분 기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저는 아무거나 준다라고 해서 기저의 성질을 만족하지는 않죠. 자,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미 합집합이 여기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이 전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개 B1, B2에서 교집합에서 또 X를 가지고 온다면 포함하고 교집합에 포함이 되는 B3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럼 그런 성질을 만족하나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쉽게 볼 수 있겠죠. 일단 각각의 위상의 원소인데 여기는 전체 집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 다 XI로 생각해 주게 되면은 여기는 그 합집합이 전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를 생각해 볼 건데, 자, 표기만 복잡할 뿐이지 사실 두 번째도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자, 컬리 B에서 두 개 B1, B2를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러면 B1. 자, B1을 let. 자, 어쨌든 저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서는 파이에 i에 gi. 자, 이렇게 두고요. 자, 그리고 B2. 자, B2라는 값을 파이에 i에 뭐 hi. 자, 이렇게 둘게요. 자, 그리고 교집합에서 원소를 가지고 와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 B1 교집합 B2에서 원소를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적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적집합의 원소의 형태로 생겼겠죠. 자, 그럼 적집합의 뭐 여기 xi로 바꿨을 때 그 적집합의 원소의 형태는 어떻게 표현을 해준다라고 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죠. 함수의 꼴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 순서상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네요. 그냥 F라고 할게요. 그냥 원소 이거라 하자.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포함하고 포함이 되는 그러한 B3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냥 이거 자체를 B3로 주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값을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 값을 계산해 주면 여기와 여기의 교집합이잖아요. 교집합. 자, 그럼 어떤 적과 적에 대해서 교집합을 계산해 주면은 거기는 각각의 교집합의 적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요. 어쨌든 여기와 여기의 교집합은 GI와 HI의 교집합. 자, GI 교집합 HI에 대해서 자, 여기는 프로덕트 I가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그냥 let B3로 주면 되겠죠. let.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준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린 이 값이 컬리 B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어떻게 생겼나요? 자, 여기는 컬리티 I에 들어가는 열린 집합. 자, 열린 집합에 대해서 프로덕트 형태로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여기 GI가 퀄리티 I에 들어가고요. 자, HI가 퀄리티 I에 들어가고요. 그럼 열린 집합이니까 교집합도 퀄리티 I에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퀄리티 I에 들어가는 그러한 열린 집합에 대해서 거기에 프로덕트 형태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제 저쪽에 쓰여진 퀄리 B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같은 거니까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질까지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여긴 뭐 할 내용이 조금 많아서 이 정도면 개념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제 다음 정리 보도록 할게요. 정리. 자, 여기는 이제 집합 X, 여긴 적집합이고요. 여기서 T, B, B는 박스 토폴로지, 여기는 상자 위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저희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 이제 P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자, 상자 위상과 적위상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상자 위상과 적위상을 생각을 해주는데, 자, 일반적으로 상자 위상이 적위상보다 더 크다. 되죠? 포함 관계가 더 커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유한 집합인 경우에는 I가 유한 집합인 경우에는 박스 토폴로지랑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되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안 써 있지만 무한 집합이 되는 경우에는 얘는 항상 달라져요. 항상. 자, 유한 집합이 되면 항상 같아지고 무한 집합이 되면 박스 토폴로지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되죠? 자, 그리고 3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파이 j. 자, 파이 j는 아까 그 사용함수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용함수니까 어쨌든 그 적집합에서 xj로 보내지는 함수였잖아요. 그럼 적집합의 위상이 주어질 때
박스 토폴로지가 주어지건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주어지건 그건 상관없이 무조건 연속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하나씩 기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명 1번.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S라는 집합이 뭐였었냐면요. 자, S를 let, 뭐 사실 앞에서 정의에 써 있었던 거지만, 자, 여기는 이렇게 있었죠. 파이 i에 대해서 인버스의 gi. 자, 여기서 gi는 여기는 퀄리티 i에 들어가는 여기 원소들에 대해서 합집합 i in i. 자, 얘가 그 적 위상에서의 부분 기저로 정의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를 부분 기저로 가지는 그런 위상을 우리가 적위상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한 교집합을 취해 보도록 할게요. 유한 교집합. 자, 유한 교집합을 컬리 B라고 프라임이라고 이름을 붙여 볼게요. 아니면 그냥 컬리 B라고 할게요. 아니면 여기 프로덕트 토폴로지니까 P라고 이름을 붙여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요. 일단 유한 교집합이니까 그 공집합 인덱스에 대한 그 교집합을 생각해 준다면 전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기 X 전체 집합이 나오게 될 거고, 자, 하나씩 교집합을 해주면 이런 하나씩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이거 하나 어떻게 생긴지 아까 얘기를 했었죠. i번째만 gi고 나머지는 전체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 파이에 자, j번째 인덱스, 여기는 i에서 i를 빼주고 xi 곱하기 gi.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2개짜리 교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2개짜리 교집합은 어때요? 아예 교집합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자, 어떤 경우냐면 지금 뭐 똑같이 이러한 비슷한 형태로 생겼는데 i번째가 있고 그냥 이 집합 자체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공집합 맞죠? 열린 집합 자체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공집합 곱하기 해주면은 일단 공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집합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2개짜리를 해주는데 얘가 같은 i번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같은 i번째.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대략 파이의 j번째에서 i에서 여기는 지금 i번째 x의 i 곱하기 hi. 자, 일단 요거랑 비교를 해줄게요. 만약에 같은 데서 가지고 온 거라면 어때요? 여기서 교집합을 해주면 나머지는 그냥 다 전체가 될 텐데 여기서 2개 교집합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실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2개를 교집합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파이 인덱스 생략할게요. 여기 지금 i가 되고 곱하기 여긴 gi 교집합 hi 형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 gi는 어떤 gi냐면 i번째 열린 집합, 이미 열린 집합을 생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교집합을 했을 때도 얘도 어차피 i번째 위상에 들어가는 원소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그 이미 열린 집합이니까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따로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3개짜리, 4개짜리 그 이상의 교집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그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면 그거는 뭐 상관없이 공집합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i번째 인덱스가 같은 인덱스가 여러 번 겹치는 상황도 똑같겠죠. 아까 2개짜리 설명을 했던 것처럼 지금 파이에서 i에서 여기 j 여기 i 빼고 x에 i가 있고 j가 있죠. 자, j가 있고 그리고 프로덕트 여기 g에 i의 원 교집합 g의 in. 자, 이렇게 해주면 이건 어차피 그 i번째 열린 집합이 되는 거니까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인덱스에서 그 교집합을 해주는 거는 굳이 뭐 따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인덱스에서 교집합이 되는 경우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얘만 들어볼게요. 지금 파이에 여기서 i가 i에서 여기서 빼주는데 i 원번째, 자, x i가 있고 곱하기 g에 i의 1이 있고요. 자, 똑같이 있는데 여기 곱하기 g에 i의 2. 자, 물론 여기 빠지는 게 지금 i2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2개를 교집합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자, i1과 i2를 빼고는 다 자기 자신 전체를 교집합을 해주는 거니까 전체가 나오게 될 거고, i1번째는 어때요? 이쪽에서 i1번째는 전체 집합이니까 그러니까 x의 i1번째가 되겠죠. 여기서는 2개를 교집합해주면 얘가 나올 거고요. 자, i2번째를 해줄 때는 여기서 x의 i2 전체가 되는 거니까 교집합을 해주면 g의 i2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교집합을 했을 때는 결국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i1, 2를 빼주고 g의 i1, g의 i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일반화해서 지금 유한계를 생각을 해준다면은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되게 될 거예요. 여기서 x, 자 여기는 파이에 i가 i에 들어가는데 여긴 i의 1, i의 n. 자 이렇게 해서 xi가 되고요. 곱하기 g의 i의 1 곱하기 g의 i의 2 곱하기 여기는 g의 i의 n. 자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 얘네들은 각각의 열린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되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것만 생각해주면 충분한 거예요. 이것만. 왜 그렇죠? 어차피 여기는 각각의 I1에서의 이미 열린 집합, I2에서의 이미 열린 집합, 이미 열린 집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 열린 집합이니까 여기 전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 좀 표현이 조금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다 전체 집합이 된다면 X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만 빼고 나머지가 다 전체라면 여기 하나짜리 GI가 나온 여기를 표현해 준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건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냐면 그냥 공집합과 이러한 형태들을 모아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공집합. 자, 공집합 이렇게 있고요. 합집합. 여기는 파이에 이거 그냥 그대로 쓸게요. 자, i가 i에서 빼주기를 i의 1, i의 n. 자, 여기서 x의 i가 되고요. 곱하기 g의 i의 1 곱하기 g의 i의 n. 자, 그리고 여기서 뭐 각각 gik는 얘는 각각의 ik에서의 열린 집합이 된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기호가 많고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거지 사실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여기서 교집합 해준 거예요. 2개짜리, 3개짜리, n개짜리 교집합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다 어차피 여기에 포함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다 빼고 이거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1번은 뭐였어요? 박스 토폴로지랑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그 관계를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건데 자, 박스 토폴로지의 기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지금 박스 토폴로지는 B로 표현을 해줄게요. 자, 기저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파이 i인 i에 대해서 gi 여기서 gi는 퀄리티 i. 자,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자, 각각의 열린 집합들을 그냥 다 교집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와 비교해주면 어때요? 얘는 지금 적이상에서의 기저고요. 여기서는 박스 토폴로지, 그러니까 상적이상에서의 기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임의의 열린 집합이 올 수가 있고요. 임의 열린 집합. 그럼 전체가 올 수도 있겠죠? 전체 집합이 올 수도 있고, 뭐, 전체가 아닌 것들에 그런 것도 올 수가 있는데, 자, 여기는 봤더니 반드시 거의 다 전체 집합이에요. 거의 다. 그리고 전체가 아닐 수 있는 거는 유한계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는 전체가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이게 만약에 무한집합이라면 전체가 아닌 것들로 모두 이런 프로덕트 형태는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원소는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맞죠? 어차피 전체 집합도 열린 집합이니까 열린 집합이 곱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는 저쪽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i가 무한집합인 경우에. 자, 그래서 위상 기저의 포함 관계로 보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 P. 자, 이것과 여기서 B.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이므로. 자, 위상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위상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서 임의 합집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합집합할 수 있는 재료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더 큰 위상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므로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프로덕트 토폴로지와 박스 토폴로지를 비교했을 때는 자, 이쪽이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1번은 증명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2번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2번은 유한집합인 경우에 두 개가 같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박스 토폴로지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 그냥 i를 1부터 n까지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유한계 그러니까 각각의 열린 집합이 곱이니까 g1 곱하기 gn.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i를 let
at 1부터 n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g, i는 각각에서의 열린 집합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S에서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기저. 자, 여기를 생각해주면, 자, 여기는 U 한 개 빼놓고, 아니, 거의 다 지금 뭐였었나요? U 한 개는 어쨌든 전체가 아닌 열린 집합이 올 수 있는 거였었잖아요. 지금 아까 적어 보자면, 여기서 i가 i에 들어가는데, i의 1, 여기는 i의 m에 대해서, 여기 xi가 되고 곱하기, g의 i의 1 곱하기, 여기 g의 i의 m.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자, 여기 개수는 별로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임의의 U 한 개에 대해서 성립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어차피 U 한 개니까 여기서 모두 다 G, I를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아니면 얘가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헷갈리시면 정의대로 그냥 보셔도 되겠죠. 아까 파이에 자, 같은 내용인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S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I가 1부터 N까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합집합, I는 자, 합집합을 그냥 빼버릴게요. 자, 합집합을 빼버리면 여기는 파이 1의 인버스의 G1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파이 N의 인버스의 GN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대략 쓸게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유한 교집합을 해준다면 유한 교집합 자, 뭐 2개짜리 교집합도 있겠지만 얘네들 다 교집합한 것도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G의 1 곱하기 X2 곱하기 여긴 X의 N이 되겠죠. 되죠? 파이 1이니까. 그럼 여기 이제 두 번째만 G2가 되고 나머지 전체가 될 거고 여기는 거의 다 전체가 되고 마지막만 GN이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을 몽땅 다 교집합을 해주면 결국에 뭐가 되겠어요? G1 곱하기 G2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여기랑 기저가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집합, 그리고 여기는 G의 1 곱하기 G의 N.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성립하게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죠? 기저가 얘는 계산해주면 완전히 같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가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박스 토폴로지와 그리고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정확하게 일치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도 어렵진 않은데 자, 사용함수는 무조건 연속함수라는 얘기고요. 자, 사용함수 볼게요. 여기 파이의 j를 생각해주면 여기는 파이에서 i in i의 xi 자, 여기에서 xj로 보내지는 함수잖아요. 자, 여기 연속인 거 보려면 여기는 어떤 j번째 위상이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상자 위상이 주어질 수도 있고 적 위상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임의의 열린 집합을 가지고 와서 역상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g, j. 자, 여기를 위상에서 가지고 올게요. 이거를 하자. 자, 그러면 파이 j. 여기서 파이 j에 대해서 인버스에 이거 왜 빨간색으로 썼죠, 제가? 자, j. 자, 여기 보면 어쨌든 얘는 뭐예요? j번째만 g, j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파이에 대해서 i가 여긴 i에 들어가는데 j번째만 빼고 전체가 되면서 곱하기 g의 j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여기서 열린 집합이 되는지인데 자, 박스 토폴로지에서는 기저가 뭐였죠? 열린 집합 곱하기 열린 집합 곱하기 열린 집합 곱하기 전체가 열린 집합이면 되는데 전체 집합이 열린 집합이 되고 GJ는 j번째에서 열린 집합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는 박스 토폴로지에 대해서 기저의 원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적위상은 뭐라고 했나요? 적위상은 U 한 개만 GJ 형태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체가 나오는 거. 어차피 여기는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전체 빼고. 자, 그래서 여기는 기저. 지금 프로덕트 토폴로지에 대해서도 기저의 원소가 된다. 자, 어쨌든 기저의 원소면 열린 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파이의 j는 연속함수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